김남국 코인 게이트와 민주당 돈봉투 게이트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지금 김남국 코인 게이트가 최초로 벌어진 일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업비트의 신고. 그러니까 김남국이 분명히 10억밖에 못 벌었는데 40억을 이체했다라는 겁니다. 30억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남국한테 그걸 소명하라고 했는데 김남국이 제대로 소명을 못 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걸 업비트가 FIU에 신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신고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억 어디서 났냐? 30억 어디서 났냐?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김남국은 이걸 해명하지 않은 채 지금 어디서 발견된 겁니까, 신규 여러분? 김남국은 지금 이걸 해명하지 않은 채 갑자기 여기 가평휴게소에서 발견됐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가평휴게소. 자, 그러니까 김남국이 지금 코인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초기 자본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라는 거고요? 제가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지금 김남국이 이런 식으로 거래한 거 아니에요. 빗썸에서 그리고 업비트에서 그리고 카카오 지갑으로. 네, 그러니까 빗썸에 있는 코인을 업비트로 옮겼고 업비트에 있는 코인을 카카오 지갑으로 옮겼던 겁니다. 그래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김남국이 업비트를 거치지 않았더라면 빗썸에서 카카오 지갑으로 바로 옮겼더라면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뭐 했다는 겁니까? 이것을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업비트를 거쳤기 때문에 김남국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게 되게 궁금했다고요. 이게 궁금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 뭐였다라는 겁니까?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빗썸에 출금이 막히자. 그러니까 빗썸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김남국이 업비트로 우회하다가 이상 거래가 걸렸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걸린 거예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김남국이 왜 굳이 이걸 업비트로 또 옮겨놨을까?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신규 여러분 이게 이자놀이 때문이랍니다. 이자놀이. 네.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디파이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코인에서 이자를 주는 거래입니다. 코인에서. 그러니까 우리 금융계좌를 이용하면은 이자를 주겠다는 그 코인 거래예요. 실제 김남국이 뭐 했습니까? 이 디파이를 통해서 코인 이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빗썸에서 클립으로, 빗썸에서 클립으로, 빗썸에서 클립으로 이런 식으로 이체를 하는 겁니다. 즉, 클립에다가 코인을 이체를 하면요. 디파이 코인이라는 이자를 주는 거예요. 디파이 코인이라는 이자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김남국이 원래는 빗썸에서 클립으로 이체를 해서 그동안 이자를 받았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갑자기 빗썸에 출금이 마치게 되는 겁니다. 빗썸의 출금. 그러면 김남국 입장에서는 이자 받아야 되는데 빗썸에서 빨리 카카오 클립으로 이체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우회한 겁니까? 업비트로 우회한 거예요. 업비트로. 네, 실제 내용을 보십시오. 자, 위믹스를 예치하고 이자를 받으려면 빗썸에 보유하고 있던 거액의 위믹스를 클립으로 보내야 한다. 그러나 빗썸이 개인 지갑인 클립에 대한 송금을 아예 막아버리자 김남국이 업비트를 통해서 뭡니까?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남국이 이자를 얻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업비트를 우회하다가 이것이 뭡니까? FIU에 딱 걸린 거예요. FIU에. 그러니까 김남국이 만약에 이자 욕심이 없었더라면 그냥 뭐니까 기다렸다면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과유불급이라고 김남국이 이자 수익을 더 노리다가 이것이 FIU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참 큰일이 났어. 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코인 거래도 중요하겠지만 김남국이 지금 알려지는 게 뭐였다라는 거예요. 현금화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현금화. 네. 실제 김남국이 현금화를 시켰기 때문에 뭐 했다라는 겁니까? FIU가 검찰에 통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김남국이 현금화를 시키지 않았더라면 FIU가 검찰에 통지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여러 차례 보여드린 것처럼 FIU 시스템 설계자 문성천 교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 시스템은
코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금 인출기 기준이다.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뽑았기 때문에 FIU가 이상거래로 판단한 것이고 그걸 검찰에 통보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몇 차례라는 겁니까? 무려 4개월간 매일 7회 현금 인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4개월간 매일 7회.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매일같이 은행 7곳을 돌아다니면서 현금 인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건 김남국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조력자가 있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조력자가 있다고요. 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관련돼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 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친구 여러분. 잘 보세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다 좋아요. 김남국이 코인을 이상거래해서 걸렸고, 지금 돈도 뽑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김남국이 어찌됐든 간에 코인을 옮겨가지고 그것을 매도해서 현금화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거 어디 갔냐? 이 돈 어디 갔냐, 이 돈. 김남국이 그 많은 코인을 거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수십억에 달하는데 그것을 현금화 시켰다는데 그 돈 도대체 어디로 갔냐? 이거 궁금한 거 아닙니까? 이거 궁금한 것. 자, 그런데 너무 웃긴 건 뭐냐면요. 그 돈이 김남국 통장에 없다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네? 김남국이 그 수십억가량의 위믹스 코인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은행 잔고는 줄었다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은행 잔고는 줄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김남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래했다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빗썸입니다. 빗썸. 보세요. 빗썸에서 현금화 시킨 거 아닙니까? 빗썸에서. 그러면 빗썸과 연동되어 있는 농협 계좌로 현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농협 계좌에는 잔고가 7억이 줄었다라는 겁니다. 네? 7억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수십억을 현금화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하루에 7차례씩 무려 4개월 동안 인출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냐고요. 자, 무엇보다 김남국이 인출을 했다라는 정황 증거가 또 어떻게 파악이 되느냐. 자, 보세요. 실제 보시면은 실제 금융기관이 FIU에 보고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1,000만 원 이상 거래를 했을 시 FIU에 보고를 합니다. FIU에 보고를 해요. 자, 그리고 이 1,000만 원 거래가, 그러니까 1,000만 원씩 인출을 하는 게 숫자가 많아지면요. 계좌가 정지가 됩니다. 인출이 안 돼요. 네, 인출이 안 됩니다. 실제 김남국도 2주간 중단됐었대요. 네, 계좌가 2주간 중단됐었다라는 겁니다. 즉, 김남국이 여러 차례 1,000만 원씩 인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을 현금화 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렇게 현금화된 돈이 김남국 통장이 아닌 지금 어디로 갔는지 정체불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많은 돈 어디 갔냐? 그 현금 다 어디 갔냐? 네, 이거를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지만 날짜입니다. 날짜. 자, 보시는 것처럼 김남국이 뭐 했다라는 겁니까? 야, 잠도 안 자. 새벽 4시에 47억의 위믹스를 이체를 했다라는 겁니다. 무려 12시간 만에 23번의 이상 거래가 걸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날짜라는 겁니다. 날짜. 자, 보시면은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친구 여러분? 2022년 1월 31일입니다. 2022년 1월 31일. 보시는 것처럼 빗썸에서 업비트로, 업비트에서 클립으로 옮기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 차례 쪼개기 이체를 했고 지금 돈 세탁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언제라고요? 2022년 1월 31일. 대선 때입니다. 대선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김남국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80만 개 코인을 대선 직전에 팔아 넘겼다라는 겁니다. 전량 인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가 들리고 있는 겁니까? 실제 국민의힘 안에서 대선 자금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김남국의 이상거래, 쪼개기, 대량 송금, 그 가운데
FIU가 검찰에 통보를 했는데 그것은 현금화를 시켰다는 것이고 그 현금이 김남국 통장에 들어있지 않다. 그러면 그 많은 현금이 다 어디로 갔느냐? 이거 이재명 대선 자금으로 간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남국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에 대해서 전혀 해명을 하지 않은 채 지금 가평휴게소 고속도로에서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야, 김남국이 저 캐리어 안에 뭐가 담겼을까? 응? 저 캐리어 안에 과연 뭐가 담겼을까, 저게. 네? 저게 정말 저 안에 옷이 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게 들었는지,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검찰이 김남국의 집까지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남국의 집까지. 그리고 김남국의 국회의원 의원실까지 저는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검찰도 김남국의 자택은 물론이고 김남국의 국회의원 의원실까지 지금 압수수색을 하려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 많은 현금이 어디 갔을지 저는 이거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자, 김남국은 지금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네? 지금 이렇게 가평휴게소에서 태연하게 우동 먹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우동을 먹었는지, 뭐 통감자를 먹었는지, 뭐 호두과자를 먹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시청자 여러분, 이거 TMI이긴 한데, 제가 저 가평휴게소를 좀 자주 가는 편입니다. 네, 제가 좀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서 저 가평휴게소를 좀 자주 가는 편인데, 저기 맛있는 거 많아요, 시청자 여러분. 저기 맛있는 거 많습니다. 특히 저기 호두과자가 참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김남국이 지금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왜냐? 지금 뿔이 났어요. 누가? 위메이드 투자자들이 네? 위믹스와 위메이드 투자자들이 지금 집단 소송에 나서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검찰이 김남국에 대해서 정치자금법은 물론이고 뇌물수수 혐의까지도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뇌물까지도. 네? 자, 무엇보다 김남국 뭐라고요? 지금 검찰이 자금 세탁도 의심하고 있고 범죄 수익 은닉도 의심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자금 세탁이고 범죄 수익 은닉이면요, 김남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지 된다고요. 네? 범죄 수익 은닉으로 판단될 경우 김남국의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파생된 재산들도 모두 몰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김남국이 정말 거지 된다. 네? 정말 뭐라는 겁니까, 김남국? 정말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도 못 사 먹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라면도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구멍난 운동화도 못 신을 수도 있다고요. 네? 이렇기 때문에 김남국은 생각을 잘해야 된다. 네? 지금 저렇게 가평휴게소에서 느긋하게 사진 찍힐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선배 국회의원이 얘기했다고요. 죽어도 같이 죽자. 네? 혼자 죽지 말아라. 같이 가자. 네? 선배 국회의원의 이 조언, 김남국은 잘 받아주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김남국이 굳이 데려가지 않아도 민주당에는 김남국과 함께 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왜냐? 바로 민주당 돈봉투 게이트 때문인데요. 자, 지금부터 민주당 돈봉투 게이트와 관련된 소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매우 꿀잼입니다. 자, 우리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자, 보시는 것처럼 김남국의 코인게이트의 진상이 점점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궁금해했던 김남국의 코인 초기 자금, 그리고 김남국의 현금화시킨 그 돈이 지금 점점점 진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민주당에 코인게이트만 열린 게 아니라 봉투봉투 게이트가 열렸어요. 네, 봉투봉투 게이트가. 자, 오늘을 시작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돈봉투를 건넸다라는 민주당 현역 의원 이성만의 오늘 조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현역 의원 중으로 처음으로 조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지금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첫 번째, 돈봉투를, 그러니까 돈을 만들고
돈봉투를 전했다고 알려진 강내구에 대해서 구속기한을 27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자, 원래는 17일까지예요. 17일까지인데 27일까지로 연장을 했고요. 무엇보다 송영길 외곽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 먹사연 직원 2명에 대해서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입건을 했다라는 건 강제 수사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요. 바로 파리에서 송영길을 만난 먹사연 회계 직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검찰이 포착을 한 거예요. 프랑스에서 송영길을 만난 먹사연 회계 직원이 뭐를 했다는 걸 포착한 겁니까? 증거인멸을 했다는 걸 포착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강제 수사도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수사를 해놨냐?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돈봉투 받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 상당수 실체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실체가 드러났느냐? 야, 숫자와 신원까지 특정을 했대, 신규 여러분. 그러니까 돈 받은 놈들이 몇 명인지, 돈 받은 놈이 누군지 숫자와 신원까지도 검찰이 특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외쳐야죠. 줄을 서시오 외쳐야죠. 줄을 서시오. 그러니까 돈 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돈을 받은 현역 의원들까지 줄줄이 줄을 서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을 소환 조사하기 전에 검찰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압수수색을. 자, 그러면 압수수색을 하면은 이재명 말 따라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이재명 말 따라 장롱에서 이자 받은 사람들이 나오겠죠. 장롱에서 이자 받은 사람들. 네, 지금부터 민주당에 줄 소환이 예고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줄 소환 이후에 이 타겟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이 화살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당연히 이재명한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재명한테. 뭐 송영길은 물론이고 이재명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재명이 지금 당대표잖아요. 당대표.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돈을 받은 현역 국회의원이 뭐 20명 가량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더 많을지 더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재명이 사과할 겁니까? 네? 그때마다 민주당 사람들 다 탈당시킬 거예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안 속아. 이재명의 사과, 민주당의 탈당, 이 모든 것들이 꼬리 자르기일 뿐이다. 이게 시간 끌기일 뿐이다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재명이 사과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이것을 탈당으로 꼬리를 자르려고 한다고 해도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덮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이재명의 당대표 자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재명은 뭘 해야 됩니까? 점점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검찰이 뭐를 치면 될까요? 이재명의 2차 영장,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을 국회로 송부를 하고 한동훈 장관이 또 멋들어지게 읽어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이 1차 때와 달리 반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지금 가면 갈수록 더 코너에 몰리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는요, 거의 뭐 UFC입니다, 신규 여러분. 네, 싸움이 벌어져도 이렇게 벌어질 수가 없어.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이재명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비명계가. 결별하고 탈퇴하고 해체해라. 그러니까 개딸들과 결별하고 지금 강성 증인 철험회를 해체시켜라. 이 얘기를 지금 비명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명계가 이런 얘기 한다고 저기 개딸들이나 철험회가 가만히 있겠어요? 자, 그래서 개딸들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수박 먹는 모습만 보더라도 야, 이거 이재명이 시그널 보낸 거다 라는 식으로 지금 본인들만의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다는 겁니까? 야, 김남국 징계 서명 의원들을 낙선운동을 하겠다, 신규 여러분. 야, 잘한다. 잘해. 네, 꼭 하세요. 잘한다. 더 웃긴 건 뭡니까, 신규 여러분? 자, 진보당 강성희가 민주당 철험회에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야, 뭐 이제 뭐 정체를 아예 드러내는 겁니까? 철험회의 정체, 그리고 진보당과 민주당의 관계,
그리고 진보당과 이재명의 관계. 이제 뭐 대놓고 밝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진보당이 고맙습니다 이런 플랜카드를 걸었죠. 네,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내부가 극과 극을 달리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친구 여러분? 응원을 보내줘야지. 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우리 응원을 보내줘야죠. 과연 이 내부, 민주당 내부의 이 치열한 싸움 중에서 누가 이겨낼지 저는 한번 끝까지 지켜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 건데요. 중요한 건 그 중심에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이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재명 본인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 내부가 갈라지고 있고 싸우고 있으면 이재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는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직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학교 입학하게 되잖아요. 학교 바로 다이렉트로 입학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다이렉트로 입학해요. 네, 조기 입학한다고, 조기 입학. 사실 지금 조기도 아니지만 이재명 생각과 달리 일찍 입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재명은 당대표직을 계속 못 내려놓을 것이고 그 가운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싸움판이 벌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잘 지켜보고 과연 누가 이기나 지켜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싸움판이 벌어지면은 민주당 내부에 폭로들이 또 터져 나올 거예요. 폭로들이. 네, 서로 간에 폭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폭로되는 내용들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잘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돈봉투 게이트를 넘어서 김남국 코인 게이트를 넘어서 더 나아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까지 지금 민주당이 풍비박산 나기 일보 직전이다. 민주당이 빠그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네, 과연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된다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네, 이상 오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